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시기로 치환한다. 벌써 또 주말이 됐네요. 10월달이 이제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주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또 10월달에는 또 쉬는 날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더 잘 갈 것 같아요. 그쵸? 다음 주 수요일 날도 우리 한번 또 쉬었다 가잖아요. 아무쪼록 또 힐링하는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리플의 이야기를 먼저 좀 가지고 왔네요. 리플 브라질 거래소가 하나 나오고 있어요. 마르카도 비트코인과 함께 협력을 하면서 비즈니스 중심의 결제 솔루션 즉 ODL 리플 페이먼트가 브라질 쪽으로 확장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항소 이슈로서 뭔가 가로막는 듯한 느낌은 보여주지만 그들은 계속적으로 인프라망을 쭉쭉쭉 하루가 다르지 않게 깔아가고 있다라는 것. 왜 그들은 계속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프라망을 확장하고 있을까요? 일단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마르카도 비트코인은 브라질을 기반으로 한 거래소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업과 소매 고객에게 국제 결제 지원을 제공하면서 사용자가 브라질에 해야 할 브라질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는 거. 점점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국제 결제, 국경 간 결제의 방이 새롭게 바뀌고 있네요. 그 중심에는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닐까.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이 마르카도 비트코인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여기 라틴 아메리카에서 최대 규모의 디지털 자산 플랫폼이구나. 마르카도 비트코인 MB라고 나오고 있네요. 이명박 아닙니다. 마르카도 비트코인에서 리플렛을 탑재하고 있구나. 지금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를 보니까 여기 XRP도 그대로 편입이 되어 있네요. 뭐 도지라든지 트론, 톤코인, 카르다노, 에이다 역시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도지라든지 에이다 포트폴리오 분산을 하면서 꾸준하게 수량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 MB라고 하는 마르카도 비트코인에서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역시나 이 디지털 파운드 재단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리플 페이먼트 ODL망이 점점 깔리고 있구나. 이 마르카도 비트코인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브라질에 대비를 했구나. 라틴 아메리카 쪽에 점점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저는 이 마르카도 비트코인을 보기 전에도 이미 리플사는 브라질을 완전하게 점령했다라고 꾸준하게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몇 가지 퍼즐을 좀 맞춰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 고객 사례 연구에 있었죠. 이 트래블렉스 뱅크 뿌리가 어디였죠? 브라질 중앙은행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국내 최초 환전은행이었다. 트래블렉스 은행은 전 세계 고객에게 외환 그리고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스위프트 1.0을 썼을 때는 환전 수수료라든지 그쵸? 중개 수수료, 수치 수수료라든지 너무나 많은 비용이 수수료가 들었어요. 그쵸? 시간도 너무나 오래 걸렸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었다. 그렇기에 국경 간 결제 망인 그 스위프트 50년 전통이 넘었죠. 뿌리는 벨기에입니다. 그 망이 점점 토크나이제이션을 준비하고 그 안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분산 원장 기술을 끼워 넣으면서 새로운 송두리째 바뀐 국경 간 결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역시나 브라질의 중앙은행으로부터 최초로 승인받은 국경 간 결제 회사 이 트래블렉스 뱅크는 리플 페이먼트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과 고객에게 접근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는 많은 기사화가 됐었죠. 리플과 트래블렉스와 함께 브라질 기반의 암호화폐 기업 결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었다. 때는 바야흐로 2022년 8월 달이었습니다. 2020년 말에 리플이 기소당했었잖아요. 그렇죠?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기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소송을 받은 회사가 계속 뿌리를 확장할 수 있을까요? 어폐가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그렇죠? 한 번 더 나아가서 XRP 레저 기반의 그 유동성 허브 역시 이미 브라질과 호주로서 팽창하는 모습을 말씀드려 왔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그 트위터의 결제 안에서도
리플의 리퀴디티 허브의 망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면서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등등과 같은 다양한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부분에 이 XRP 레저의 망, 리퀴디티 허브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를 통해 마켓을 형성할 수 있고요. 교환을 할 수가 있고요. 장외 거래 또한 OTC 데스크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미래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웹 3.0의 시대, 블록체인,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시대에는 반드시 리플의 리퀴디티 허브가 중심망으로 깔릴 것이다. 비저너리한 부분을 말씀드렸죠. 브라질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춰볼까요? 여기 리플은 샌프란시스코, 뉴욕, 런던, 룩셈부르크, 인도의 뭄바이, 싱가포르, 호주의 시드니 등등의 사무실을 두고 있죠. 작년 말에 리플렛이 여기 보이실까요? 백스방코, 여기가 또 뿌리가 브라질이거든요. 이 백스방코와 또 어떻게 연관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뿐만 아니라 어제 스위프트와 리플이 경쟁 관계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 문서를 보니까 에어월렉스도 어제 보였었고요. 그쵸? 카울릭스 어디였죠? 멕시코를 기반으로 한 자금해체 기업이었죠. 크레딧 아그리콜 어디였죠? 프랑스를 기반으로 한 빅3 금융권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제 그 공문에서 나왔던 커런시스 다이렉트도 보이고 디로컬도 보이고요. 락뱅크 아랍에미레이트를 기반으로 하죠. 트랜스포거라든지 IFX 모두 다 리플과 함께 과거부터 1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의 리플 네트워크가 깔리면서 ODR망이 확장되고 있었었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백스방코, 브라질과 또 어떻게 연관되는지 퍼즐 좀 맞춰드리자면 여기 보이네요. 백스뱅코가 파트너십을 통해 리플 기반의 송금 이제 5,400만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내재 가치를 본다면요. 이 백스페이는 어디와 함께 가고 있죠? 브라질, 라틴 아메리카의 최대 핀테크 은행 누뱅크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결제 시스템인 누페이와 손을 잡고 있구나. 백스페이와 누뱅크 안에 있는 누페이가 손을 잡으면서 이 백스페이를 통해 누뱅크의 5,400만 고객을 위해 결제 중개자 역할을 하게 됐다. 어떤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고 있죠? 리플 네트워크가 깔려져 있다라는 거. 이미 과거서부터 2021년이었죠. 아마 투자의 귀재라고 불렸던 워렌 버핏이 누뱅크에 굉장히 깊숙하게 5억 달러 두 차례 10억 달러 이상 투자했었다. 근데 여기서 워렌 버핏이 투자한 누뱅크는 리플 네트워크의 회원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백스페이와 연결됐고요. 트래블렉스와 함께 과거부터 브라질을 완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MB라고 하는 마카도 비트코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브라질에 뿌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국경 간 결제 시장에서 리플 네트워크가 활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미 그들이 점 찍어 놓은 결론이라는 거. 다음 그림을 봤을 때 토큰화된 골드, 금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금뿐만 아니라 은도 나오고 있네요. 실버. 어떤 결제망을 활용되고 있죠? XRP 레저 위에서 토큰화된 금과 은이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XRP로 실물 금과 은을 토크나이제이션 해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귀금속 거래업체 스위스골드. 왜 XRP로서 결제를 지원할까요? 가장 빠르니까, 가장 효율적이니까, 수수료가 덜 드니까 XRP를 활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 BIS의 공식 문서에 나온 것처럼 왜 스위프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경 간 결제 망들과 함께 리플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코어를 잡으면서 XRP에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슬슬 그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전 세계를 아우르는 송금 업체 200여 국가와 11,500개가 넘는 금융기관들이 끼어들어가 있다는 거, 그 중에 3,000개의 금융기관이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거든요. 라이브 디지털 자산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슬슬 모든 자산들을 디지털 자산으로 만든다. 즉 코인으로 살 수 있는 토큰화를 하면서 결제할 수 있는 베타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 스위프트는 과거서부터 금융기관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면서 국제기구들과 함께 새로운 메시징 표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천천히 이 라이브되는 공존의 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기관 지불을 위한 하나의 국제 메시지 표준이 있었죠. ISO 2002
그 안에는 스위프트를 필두로 한 등록 기관도 있고요. 기술 지원 그룹이라든지 표준을 제정하는 그런 그룹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의사결정기구 단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Registration Management Group, 이 등록 관리 그룹이거든요. 이 안에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중앙은행들과 중앙 예탁기관들, 결제 서비스 업체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데 단 하나의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항상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 워렌 버핏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이 ISO 2002 마이그레이션을 이미 과거부터 하고 있었다라는 거, 왜 누뱅크에 투자했는지, 그는 어느 정도 리플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브릭스가 나오면서 미국 달러 보유액이 1995년 이후에 처음으로 60% 이하로 하락을 했네요. 그들이 이제 미국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그 포션 자체가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거, 달러의 패권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기득권 세력 또한 이제 인지하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병렬적으로 봐야 되는 것,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와 과거부터 협정했던 페트로달러 그 50년 역사가 올해 6월 달서부터 깨졌다라는 거. 이제 그들이 석유를 거래할 때 달러를 안 쓰는 움직임이 조금씩 보여진다라는 것이겠죠? 왜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결제를 활용할 때 달러가 아닌 XRP로 거래를 하고 있을까요? 제2의 달러가 될 수 있는 포텐셜,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SEC가 최근에 항소한다 그랬어요. 그쵸? XRP 가격 꽤 폭락을 했었죠. 뭐 700원 초반대, 잠깐 600원대도 찍었던 것 같은데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경로했대요. 코멘트를 달았네요. 비합리적이다.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한다. 그쵸? 정말 리플 투자자들은 너무나 보호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 말도 안 되는 소송을 4년 정도 끌어왔고요. 삼각 수렴 패턴, 가격 눌림을 약 7년 정도 끌어왔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고 속상하고 기회비용을 날린 분들이 많으신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같이 힘내서 끝까지 가보자, 이런 말씀 좀 전달드리고 싶네요. 리플의 CEO로 스튜어트 알도리티 역시 이 SEC가 항소하기로 결정한 것이 굉장히 실망했다,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고요. SEC가 항소한 것뿐만 아니라 리플에서도 교차 항소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데 시간 끌기에 불과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연준이 받아들이는 3월 10일 전에는 반드시 한 번의 폭발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리플 CEO 지금 화가 났다라고 하는데 지금 당신만 화가 난 게 아니라니까.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에이플 회원님들 지금 난리가 났어요. 힘들어가지고 죽을라 그래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하고 이제 올려줘야지. 왜 자꾸 그렇게 소송을 안 끝내요. 얘네들이 뭐 뿌리가 같으니까. 그쵸? 얘네 위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있잖아요. 그쵸? 바이든 행정부 뒷단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 그 기득권 세력이라는 게 있겠죠. 이미 달러의 주인장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연준에서도 영향력이 막강한 뉴욕연은 그 뒷배에는 JP모건,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가 들어있다라는 거. 그 뒷배를 봤을 때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피델리티의 자금이 모두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 어쩌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그들이 설계한 나라, 그들이 마음껏 끌고 가기 위한 달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세상을 쥐락펴락하기 위해 만든 나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 또한 좀 드는 것 같은데요. 반드시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간 끌기가 도대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 저는 연준의 움직임과 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작년 7월 20일에 페드나우 서비스 연준에서 출범시켰죠. 이가 나오기 일주일 전에 리플의 약식 판결이 있었다라는 거. 내년 3월 10일에 연준이 ISO 2002를 완전히 받아들인다. 그 안에는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다. 어쩌면 그들이 폭발할 수 있는 시기, 이 시기와 맞물리는 3월 초에 지금까지 눌러왔던 삼각수렴의 패턴 끝을 나타내는 그 폭발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 전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들도 정말 많이 화났나 봐요. SEC의 불필요하고 경솔한 항소를 중단해라 하면서
이 청원까지 올라온 모양이더라고요. 그쵸? 오늘 하루만 해도 뭐 1,500명이 서명했다라고 하는데 좀 많이 서명해가지고 이 법적 공방이 좀 완전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SEC 외에는 바이든 행정부 진 민주당 또한 카말라 해리스를 통해서 대선이 이렇게 멀지 않았는데 정말로 항소를 끝까지 한다고 과연 할 수가 있을까? 그 유권자들의 표권이 꽤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쵸? 뭐 그들끼리 어떤 반전 시나리오를 펼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뭐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서 계속 리플에 대한 공부, 펀더멘탈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들이면서 수량을 모아갈 수밖에 없겠죠. 일단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것, 이 사실은 아무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 저 또한 격하게 동의를 하고요. 과거에 프로그래밍 판매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소송이 계속 길어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항소를 한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죠. 원래 이미 작년 7월에 약식 판결 이후에 SEC가 중간 항소했었는데 그것까지 트레스 판사가 기각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다시 항소를 한다?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들이 계속 그렇게 끌어간다면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뭐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한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이 우픈 현실 뭐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습니까? 이 친구의 비전을 알기 때문에 감내를 하는 거겠죠. 감수를 하는 거겠죠. 당연히 투자의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정말 이 친구가 한 번에 3파 파동, 이번 연말 내년 1분기에 있을 그 네 번째 슈퍼 반감기 사이클에서 이 친구 혼자만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리플이 주인공이 되는 시기는 2025년이라는 것 다시 한번 인지하시면서 이 친구를 투자 고려하신다면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이 중요한 설명을 내놓다라고 하면서 리플이 준비하고 있는 RLUSD가 XRP 레저와 이더리움 위에 올라가죠. 80만 개 이상의 RLUSD 토큰이 주조됐어요. 이 정도 나온 거면 이미 RLUSD가 출시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커뮤니티가 짐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리플사가 중요한 설명을 이렇게 내놓네요. 리플은 RLUSD 아직 비공개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뭔가 어떤 움직임과 함께 이 RLUSD에 대한 출시의 시기를 맞추는 듯한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계속 XRP 스캔과 이더 스캔에서 RLUSD가 주조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쵸? 아직 리플사가 뭐 공식적으로 이제 완전히 출시됐다 뭐 이런 스탠스는 아니고 아직은 테스트 과정이라고는 하는데 뭐 올해 4분기 안에는 RLUSD가 공식적으로 나오면서 또 기관의 채택을 받는 움직임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뭐 그에 따라서 항소가 또 어떻게 뒤집힐지 누가 알겠습니까? 가능성 열어두면서 꾸준히 시간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에 약 8만%의 상승, 그 이후에 지금 거의 7년이 흐르면서 삼각 수렴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죠. 언제 폭발할지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저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드신 것처럼 저 또한 리플에 굉장히 크게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가끔씩은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컨텐츠를 만들고 책을 쓰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이제 뭐 리플을 의심하는 단계는 지난 것 같고요. 반드시 폭발하는 시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리플 빅뱅이라는 그 도서의 이름이 빛을 발하는 순간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A 플러스 회원님들은 내일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